주식하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 방패드입니다. 정소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KB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관심 종목, 음, 이번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유망 종목으로 봤는지 한 종목만 딱 꼽자면 음.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주가 그동안에 이제 또 좀 조정을 보였다가 한 2주 정도 두 달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증권주 중에서 대형 증권주 중에서 뭐 사실은 대장주는 키움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키움증권보다는 삼성증권이 그 어떤 주가의 움직임은 더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삼성증권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야, 드디어 증권주가 나왔는데 또 금융주네. 그러니까 지금 주목할 수 있는 거는 금융주밖에 없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그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사실 지금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뭔가 확실한 게 뭐랄까 집어내기가 힘든 상황인 거거든. 그럼 뭐가 가장 확실할까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금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사일의 가장 큰 유동성 그리고 또 거래 대금 그리고 또 거래량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증권주가 그렇게 크게 뭐 무슨 시세를 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눈앞에 지금 확연히 보여지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어떤 그런 변동성 기간에는 오히려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공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음, 음, 증권주가 시장을 선도하는 개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번에는 증권주는 거의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시장을 오를 때 증권주가 먼저 선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이 맞았는데 이번에 좀 의외로 달랐던 건지 음.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건지. 그런 건 아니지. 방 PD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통적인 시각이 맞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맞는데, 그러면 왜 지금 엉뚱한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그 유동성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벌어진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각된 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부각이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나 바이오주가 먼저 움직였던 게 사실이고 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지금 유동성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먼저 움직이고 근데 제약 바이오에 앞서서 사실은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에 먼저 반응한 거야.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됐어? 이게 코로나라고 했는데, 반도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된 거고. 그 와중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증권이나 금융 쪽으로 투자자들의 눈길이 가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지나고 보니까, 이거 봐라.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지금 방 PD가 지적한 것처럼 기존에는 증권주가 갔어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론 그 와중에 키움증권이나 이런 어떤 뭐랄까 업계를 대표했던 그런 종목들은 오르긴 올랐어. 그렇지만 그게 지금 삼성전자 상승하듯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무슨 삼성 바이오 올라가듯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LG화학 올라가듯이 올라간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 증권주가 나왔냐? 증권 업계는 지금 사상 최대란 말이야. 그러나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배터리가 됐든 이거 아직 수익이 확정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강 PD가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뭐냐면 불확실한 시점에서 지금 이게 금융주만 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야.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꿈이나 아니면 어떤 이슈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버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따가 삼성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내재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돈 버는 쪽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지.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증권사에서는 수익을 버는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지. 주가에. 그러니까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이제 봐준 거네 저희가. 그렇지. 고개는 계속 내밀고 있었는데 응. 미역 개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았다가 이제 다른 종목들이 다 이제 막 물리고 뭐 내려가고 물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눈길에 딱 보이는 게 실적주였던 거죠. 그렇지. 특히 이제 은행이랑 증권주가 그동안 실적을 계속 경신하면서 올리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이슈만 찾았던 거네. 사람들이 거에 대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우라가미 군이오라고 해서 그 일본의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주식의 사계절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계절로 따지면 봄에서 지금 여름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환절기에 항상 어떻게 보면 감기 걸리고 그리고 또 뭐 무슨 황사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그런 건강에 좀 이슈가 있잖아. 환절기에 네. 계절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조정인 거거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일단은 얘기한 대로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하게 잡히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 바로 이제 실적 장세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은 증권주지. 그동안에 보여줬고 작년 내내 보여줬고 올해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장세면은 실적이 좋은 거는 뭐 말씀하신 거 때문인지 알겠고요.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는 거네. 실적이 좋은 애들은 이제서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반대로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근데 반대로 실적은 별로 안 좋았던 그런 주식들은 오히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그 실적이 받쳐줬다기보다는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슈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수익으로 완전히 왔느냐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앞으로도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LG화학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이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장기적인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LG화학은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그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그 기대감이 실적을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실적으로 확인하는 그 과정은 아주 험난한 과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LG화학이 폭락할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에는 시간적인 상당한 시간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 이런 차원인 거고 다만 지금 증권주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하나도 보여준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소장님께서 도대체 뭘 보셨길래 삼성증권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 한번 삼성증권 좀 잠깐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삼성증권 차트거든요. 아, 이걸 보셨구나. 이 딱 보니까 자, 거래량이 좀 나왔고요. 물론 지금 뭐 아주 완전 많은 건 아니네요. 완전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장대 떡볶이 그리면서 양봉 그리면서 거래량 나왔고 정고점 딱 고개 딱 내밀었고요. 야, 이제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거래량 나왔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언제냐면 작년 11월 부근인데 11월 부근에 이제 지금 이동평균선이 드디어 정배열의 형태로 뛰면서 정배열 확산, 우리가 흔히 그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다이버전스 지표, 그러니까 신호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요럴 땐 그냥 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시점이라서 이게 뭐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자, 이동평균선이 드디어 장기 이동평균선에 부딪히고 이제 다시 수렴했다가 이제 확산하려고 하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방 PD가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어떤 그 이전 고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돌파한 게 아니거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디까지나 관심 종목이다. 음,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 음, 쪽에 가깝고, 뭐 물론 13일 이동평균선은 금요일 날 힘차게 뚫고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수하기에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좀 더 있다. 그거는 그렇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고점보다는 음, 요때가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걸리고 이게 두 번 걸리고 세 번째 이제 뚫느냐 못 뚫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기간 조정이 충분히, 그리고 가격 조정도 어떻게 보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는 지금 거쳤다고 본다면, 이제 상승 돌아섰을 때 증권주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인데, 일단은 뭐 우리 봐야 될 게 있지 아무래도. 한번 봐보자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자,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성을 봐야겠지. 그러면 지금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영업 수익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영업 이익을 보자고. 영업 이익을 보면 뭐 상당히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눈에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근데 코로나 2020년을 보면 더 좋아. 근데 이 보라고. 지금 9월 달에는 이게 3천억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분기에 3개월 만에 2017년 같으면 1년 동안 번 거를 3개월 만에 벌었단 말이야. 이익이. 그럼 어느 정도 이익이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따가 이제 주가를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고가고 역사적인 신고가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이 역사적인 신고가는커녕 아직 평균 유가도 못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 이건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건 금융주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높아. 그리고 여기 ROE 같은 것도 금융주가 지금 10%가 넘어간다는 거, 8%가 넘어간다는, 굉장히 강한 그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제 뭐 보다시피 이 뭐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런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증권주 하면은 사실 뭐 다른 증권주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증권주면은 왠지 삼성증권만 이렇게 신호가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키움증 것도 사실 비슷한 모양이야. 자, 키움증권 지금 보시는 건 키움증권인데 키움증 것도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이제 내가 삼성증권을 먼저 얘기한 이유는 이제 확연히 드러나잖아. 이제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이미 삼성증권이 뭐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지금 키움증권은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 기간으로 따지자 그러면 지금 아직 수렴이 되고 상승으로 전환이 안 돼 있는 거야. 자,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 구간을 주의 깊게 한번 보면, 요걸 기억해 놨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을 보자고. 그럼 어때? 지금 이 삼성증권의 상황이 삼성증권으로 해보면 지금 요 정도 수준이잖아. 요 정도 수준이라고. 근데 이미 이제 삼성증권은 그 키움증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앞장서고 있는 거지. 더 미리 가고 있는 거고, 키움증권은 쫓아오고 있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이왕에 그 관심을 가지려면 대장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증권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삼성증권이라고 보여지는 거지. 근데 다만 지금 이 양봉이라는 것도 지금 2.5%에 불과해. 그래서 이제 이게 강력한 매수 신호라기보다는 관심을 갖자는 거지.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주봉으로 한번 보면 과연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보지만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커녕 지금 뭐 한 4, 5년에 뭐 한 고점 한번 찍고 내려왔다 할까? 지금 평균값에 불과해. 근데 이건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평균가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야. 이거 보면 바닥권 가격이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뭐 10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이야. 근데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비싸다 그리고 뭐 하루 떨어졌다고 해서 뭔가 겁을 내야 되는 시점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뭐 추천한다기보다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서 어느 정도 그 매수 신호가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이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 좋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떨어져도 겁낼 게 없겠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가령 지금 오늘이 얼마야? 오늘이 39,000원 그러니까 4만 원 정도인데 이게 4만 원 밑에는 사실은 싼 가격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싼 가격.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실적이 사실은 10년 실적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걸 모아놔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2011년도 약간 주가를 봤을 때 그때 매출이 얼마였는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비싼지 싼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한꺼번에 시기열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던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이 그 9,600억이고 그리고 그때 영업이익이 3,600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뭐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주가라는 거는 실적의 그림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2017년이 여기잖아 지금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고점을 지금 그 뭐야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2배 이상 했으면 이때 고점이 지금 45,000원 정도인데 그럼 그때 고점 부분에 불과하잖아 지금 올해 고점이. 그러면 사실은 6만 원, 7만 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를테면.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금 뭐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때 3,600억 했을 때 지금 6,000억 넘었고 올해는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6,000원 이상 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6만 원 가야 될 게 4만 원에 가 있으면 최소한 2만 원 정도 저평가되어 있잖아. 그러면 3만 원에 2만 원이면 지금 6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저희 대한민국 최초로 증권주를 추천하고 관심 있게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왜냐면 지금 증권주를 얘기하는 분이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지금 저도 나름대로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지만 사실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금융주 정도는 관심 있게 금융주의 은행주 정도는 관심 있게 보는데 증권주를 뭐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상승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장기적 측면에 놓고 봤을 때 실적을 보면서 삼성증권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뭐 채널을 못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예, 삼성증권 저도 관심 있게 얘는 신호등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얼마큼 모이느냐를 좀 보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늘어나느냐를 좀 봐야겠네요. 그렇지. 한번 볼까요? 네. 예, 왜냐면 평상시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삼성증권은 저도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차트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상승 추세가 강화된 적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그냥 올라갔다가 이번에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작년 그
말 정도 작년 4분기에 어떤 그런 모습을 봤잖아. 진정한 상승이라는 게 어떤 거란 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더 상승이 강화되는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 것 같아. 실적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근데 이런 게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지금 종목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그 형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지. 알겠습니다. 그 삼성증권 관심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고요. 아직 살 단계는 아닙니다. 관심 있게 보시다가 살 때가 오면 사시면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때 한번 또 이 종목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